어젯밤에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피리 소리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설친 저는 섬뜩한 공포감에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아파트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나면 어김없이 방바닥을 긁어대는 것 같은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에 가늘게 들려오는 피리 소리까지 더해져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는 곳곳이 비워져 있어 밤이면 혼자 다니기 힘들 만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이사를 온다는 소식에 가난한 동네에 시끌벅적한 활기찬 기운이 더해지길 다들 바랐지만 막상 이사를 온 새로운 가족은 할머니와 어린 손자 달랑 둘뿐이었습니다. 거기다 할머니는 매일 생계를 위해 일하러 나가야 해서 집에는 어린 손자 혼자만 있었습니다. 어린 손자는 귀엽게 생긴 외모에 늘 혼자이면서도 우울한 내색 없이 밝은 얼굴로 인사도 잘하는 부침성 좋은 아이였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특이한 면이 그 아이에게 있었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씩 동네가 떠나갈 만큼 시끄럽게 피리를 불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파트 현관 계단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다 보니 잘 불지도 못하는 피리를 하루에 한 번씩 요란하게 불어대는 것이 처음에는 우습기도 했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그 시끄러운 소음에 동네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피리 소리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날은 아이가 살고 있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둔 채 서툰 솜씨로 피리를 불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짜증보다는 궁금증이 더해져 도대체 왜 그렇게 피리를 시끄럽게 부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심심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집이 무서워 시끄럽게 피리를 불면 누구라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밖의 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궁금해 안부를 물어보니 일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형편이 마음에 걸려 동네 사람들에게 그 아이의 형편에 대해서 말을 전했고 저 역시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아이에게 찾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게 되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 잊게 되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용하던 동네가 웅성거려 나가보니 5층에 그 아이는 지병이 있었는데 혼자서 투병하다가 결국 사망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도 아이가 사망하기 전 돌아가셔서 5층은 또다시 비워지게 됐다며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오싹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난 뒤 쓰레기를 버리려고 계단을 내려갈 때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5층에서 누군가 아저씨 라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위로 올려다보니 죽은 그 아이가 눈동자가 움푹 파인 채 시퍼런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되풀이되는 피리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 한밤중 계단에 혼자 앉아있는 죽은 아이를 본 아파트 사람들은 점점 더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은 죽은 그 아이가 혼자서 쓸쓸하게 죽어가서 오난을 가진 망령이 되었다고 말하는 무당의 말을 듣고는 죽은 아이를 위한 작은 위령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관심 가져주기를 그토록 원했던
죽은 그 아이의 피리도 아이의 위령제에 같이 놓아주었습니다. 어린 원혼의 살아생전의 슬픔과 쓸쓸함을 달래면서 저는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누군가 자신을 돌아봐 주기를 소망했던 그 죽은 아이의 피 맺힌 피리 소리가 아직도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퇴원을 해도 병을 달고 살아서 응급실은 잊을만 하면 가야 하는 저의 또 다른 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수많은 위급 환자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환자들의 슬픔은 잘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날도 저는 갑작스레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가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거릴 만큼 삐쩍 마른 몸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링거를 단 채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식사를 할 수 없어 다들 링거만 맞거나 아예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환자들은 안타깝게도 아프지 않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강렬한 배고픔을 느끼곤 합니다. 하루 3번 식사 시간이 되면 병원 전체에 밥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제외한 응급실 환자들은 그 음식 냄새에 침만 꿀꺽 삼키며 괴로워했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환자가 오후에 사망해서 실려나가면 그 자리에 또 다른 환자가 들어오는 응급실에서 누군가 굶어 죽은 귀신, 아기를 보았다는 소문으로 그날은 하루 종일 술렁거렸습니다. 큰 덩치에 눈알이 튀어나오고 목구멍은 달라붙어 아무리 먹고 마셔도 갈증과 배고픔을 느낀다는 그 아기를 보았다는 소문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오싹한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깬 저는 복도 끝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조용한 복도에 저만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기괴한 모습의 여자가 복도 끝에 앉아서 쩝쩝거리며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엉망으로 뒤엉켜 있는 시커먼 머리카락에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이상한 옷차림의 여자가 복도에 앉아있는 모습은 오싹하고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한밤중 응급실 복도에서 뭔가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이 급해 어쩔 수 없이 그 이상한 여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발자국 소리를 들은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볼 때 그 개기스러운 얼굴에 심장이 멎을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 큰 덩치에 눈동자는 불룩 튀어나와서 귀 밑까지 길게 찢어진 커다란 입에는 피딱지가 말라붙어 너무나도 징그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가느다란 목이었습니다. 입가에는 피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가느다란 목구멍으로는 아무것도 삼키지 못한다는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한 그 여자가 마디가 뒤틀린 손을 제게 내밀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먹을 것을 달라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웅얼거리면서 가느다란 목을 이리저리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은 살아있는 지옥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누구라도 좋으니 이 순간을 벗어나게 해준다면 2번 다시는 응급실에 오지 않겠다며 맹세를 했습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기진맥진해 있을 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덜썩 바닥에 주저앉을 때는 아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에 괴로워하며 생을 마감해야 하는 수많은 응급실 환자들의 한으로 생겨난 아기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하기만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간직한 응급실 환자들의 쾌유를 오늘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뒤 저희들은 어디로 놀러 갈 것인가 의논하다가 을왕리해수욕장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을왕리해수욕장은 귀신 나오는 민박집이 있다는 유명한 소문이 있어서 공포동호 회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더운 날이었습니다. 해변에 텐트를 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중 누군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귀신 나오는 민박집에 가자면서 난리를 쳤지만 어느 곳이 귀신 나오는 민박집인지 알 수가 없어 해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고 낡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민박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옛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너무 오래되어 부서질 것만 같은 낡은 민박집은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이 오싹했습니다. 누군가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서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민박집이라는 작은 간판을 보고 들어왔는데도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기묘한 곳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컴컴하게 불 꺼진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눈을 흰 붕대로 가린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론 장난스러운 호기심을 느끼며 그곳에서 민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박집은 정말 이상했던 것이 주인 할머니가 붕대로 눈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아서인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민박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있다는 사실은 오싹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취기가 오른 친구들과 저는 화장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는데 마당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 흰 옷을 입고 고개를 기이하게 숙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 할머니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는 기괴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뭐야 저 여자? 귀신같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컴컴한 민박집에 귀신 같은 여자와 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이상한 것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던 고개 숙인 여자가 천천히 뒤돌아보며 기괴한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웅얼거리는 그 여자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온몸의 관절이 꺾인 것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기스러운 모습은 흡사 공포영화에 나오는 귀신처럼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간 저를 보고 친구들은 귀신이라도 봤냐며 놀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마당에서 본 고개 숙인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곳이 귀신 나오는 민박집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친구들은 하나둘씩 잠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좀 전에 봤던 기괴하게 고개 숙인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거리며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갑자기 민박집이 떠나갈 듯 커다란 비명 소리에 깜짝 놀라 친구들과 함께 나가보니 친구들 중 한 명이 우물 쪽을 가리키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봤던 기이하게 고개 숙인 흰옷 입은 여자와 주인 할머니가 같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주인 할머니가 붕대를 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둥그레져서 서 있는 저희를 보며 웃고 있는 주인 할머니의 눈은 시커먼 눈자 위에 새빨간 눈동자였습니다. 낄낄거리며 웃는 주인 할머니와 얼굴을 볼 수 없는 고개 숙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저희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음날 저희들은 다시 그곳에 갔지만 그 민박집은 거미줄이 가득한 사람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제가 본 새빨간 눈동자의 주인 할머니와 기이하게 고개 숙인 그 여자는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각자 바쁘게 살아가던 저희들은 정말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자주 의기투합해서 갔던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생선회를 사먹고 난 다음 해수욕장에 가기로 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남자들끼리 가는 여행이라 부담 없이 회포를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떠서 다들 수다를 떨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배가 고프기도 했지만 더 어두워지기 전에 괜찮은 식당을 골라 생선회를 먹으며 수다를 떨고 싶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비교적
큰 식당에는 손님들로 가득 차서 앉을 자리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점점 마음이 급해져서 마땅한 식당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식당 한 곳이 저희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은 손님들로 붐벼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그곳만은 식당 안이 텅 비어 조용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희들은 궁금해서 다른 식당 주인에게 슬쩍 물어보았는데 텅 비어있는 그 식당은 손님들이 들어올 때는 멀쩡하지만 나갈 때는 다들 뭔가에 놀란 것처럼 기절하거나 혼비백산에서 난리를 치며 나가는 귀신 들린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난리치는지 궁금해서 손님들에게 물어보면 그 오싹한 식당에는 백발에 긴 머리카락을 산발하고 두 눈이 빨간 소름 끼치는 할매 귀신이 있다며 몸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기이한 식당의 주인은 누구든지 아무 일 없이 나가는 손님에게 무료로 생선회와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사연을 전해들은 저희들은 서로 마주보며 이거야말로 대박이라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저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의기투합해서 그 이상한 식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들 속으로는 조금 두려웠지만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 호기롭게 무섭지 않은 척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우르르 들어온 남자 손님들이 반가운지 연신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저희들은 신선한 생선회에 얼큰한 매운탕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귀신 나오는 식당이라는 말은 누군가 악의에 차서 지어낸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친구들과 있어서인지 평소보다 취기가 많이 올라 화장실에 가려고 비틀거리며 식당 뒤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이 올라 몽롱했지만 눈앞에 허리가 기이하게 꺾인 오싹한 모습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백팔의 긴 머리카락은 산발을 해서 너무나도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는 난폭하게 휘두르다가 갑자기 저를 돌아다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 그 백발의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퍼런 얼굴에 어디를 바라보는지 알 수 없는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시뻘건 눈자위, 무언가를 씹어먹는 것처럼 연신 혀를 날림거리는 검은 입술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말했던 소름 끼치는 할매 귀신이었습니다. 저는 제발 살려달라고, 누구라도 좋으니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괴하게 허리가 꺾인 백발의 할매 귀신은 저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친구들을 보고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 때문에 무료로 생선회와 매운탕 먹을 기회를 날렸다며 투덜거렸지만 저는 좀 전에 봤던 백발의 머리카락을
산발한 채 긴 혀를 날름거리던 소름 끼치는 할머니 귀신의 모습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뻘건 눈자위에 눈동자가 없는 오싹한 모습의 그 할머니는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휴가철이면 늘 함께하는 친구네 가족들과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 가족이 떠나는 여행길은 늘 북적이고 시끄러웠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뜻밖의 일은 일어났습니다. 펜션을 예약하기로 한 친구네가 너무 바빠서 예약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세 가족이 머물러야 할 펜션을 예약하지 못해서 여행 간 첫날부터 잘 곳을 알아보느라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휴가철 성수기에 세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업소를 구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의논 끝에 낡고 오래된 민박집이라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마땅치 않아 애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 큰 소리로 저기에 민박집이 있다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신기하고 기이한 민박집이었습니다. 도로가에 접해 있는 민박집은 커다란 고목나무가 마당 안에 있었습니다. 민박집에 엄청나게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론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고목나무에는 이상한 부적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고 오색실이 밑에서 위로 칭칭 감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생각해보니 그건 TV에서 가끔 봤던 선앙당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고목나무 아래에는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시커먼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꼼짝 않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선앙당 나무가 있는 민박집에서 머무르는 건 아무래도 오싹하고 소름 끼친다며 극구 반대했지만 다른 일행들은 죄 지은 게 없으면 괜찮다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저희 일행은 그곳에 머물기로 하고 주인 아주머니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자신이 무당이긴 하지만 여름에는 민박도 겸하고 있으니 괜찮다며 사람 좋은 얼굴로 저희들을 반겨주었습니다. 무당이 운영하는 민박집이라는 말을 듣곤 깜짝 놀랐지만 어느새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그곳에 묵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두려움은 차츰 사라지고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밥도 먹고 장난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난 뒤 화장실을 가야 해서 여자들끼리 선앙당 나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깜짝 놀란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여자가 있어. 저기 흰색 한복 입은 여자가 선앙당 밑에 서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커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던 흰 소복의 여자는 갑자기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다친 것처럼 지지 끌며 다가오는 여자가 기괴하게 움직이자 머리카락에 가려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커먼 눈동자에 웃고 있는 것 같은 새빨간 입술, 큰 상처로 처참하게 뭉개진 얼굴을 본 저희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둥처럼 큰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눈앞의 여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고함 소리의 주인공은 무당 아주머니였습니다. 무당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귀문관살에 사주가 있어 귀신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의 문을 관장하는 살이 끼어 있어 남이 못 보는 것을 본다는 말을 하며 조금 전에 봤던 흰 소복의 여자는 애기 무당이었는데 우울증을 오래 앓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세상을 마감한 불쌍한 망령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망자였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다가 귀문관살에 사주를 가진 제가 와서 비로소 그 죽은 여자가 나타난 것이라는 말을 듣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시커먼 머리로 얼굴을 가린 선앙당 나무 아래 서 있던 그 귀신은 왜 제게 나타났을까요? 지방에서 이사 온 저는 동네 주민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지만 늦은 시간에 재활용품을 정리하러 갈 때면 자주 마주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져서 아주머니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몇 호에 사는지 묻고 난 뒤 한참을 망설이다 자기는 앞집 사람이라며 간혹 집 안에서 무섭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다시 되물었습니다. 집 안에서 왜 무서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오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가끔 이상한 것을 보는데 아파트 계단에서 시커먼 얼굴에 유난히 툭 튀어나온 눈알을 가진 새빨간 옷에 섬뜩한 여자 귀신이 서성거려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은 누군가 지나갈 때면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툭 튀어나온 눈으로 노려본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 고개를 돌리려고 하면 어느새 그 새빨간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은 아주머니 곁에 다가와 기괴하게 튀어나온 눈알로 노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아파트 계단에 있는 그 여자 귀신이 너무 무서워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늘 집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말하는 도중에도 뭐가 그리 불안한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덩달아 저까지 괜히 오싹해지는 것 같아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아주머니는 제가 이사 온 집에도 귀신이 나와 전 주인이 못 견디고 이사 간 거라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스레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 같아 찜찜했지만 이내 아주머니의 말은 잊고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아파트 복도가 몹시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영문인가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앞집 아주머니와 아래층 아주머니 두 분이 심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는 앞집 아주머니가 자꾸만 소금을 뿌려서 살 수가 없다며 크게 화를 내셨고 앞집 아주머니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며 이해해달라고 하다가 결국 귀신이 보여 무서워서 소금을 뿌렸다고 했습니다. 게다는 앞집 아주머니가 뿌린 굵은 소금이 여기저기 쌓여 있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지켜보다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벌벌 떨며 귀신이 있다고, 저기 빨간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이 있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아주머니는 계단 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저는 아주머니의 헛소리라고 생각하며 계단 쪽을 흘깃 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빠져 불썩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저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단엔 여자 귀신이 있었습니다. 새빨간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산발한 여자 귀신이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은 눈알이 너무 튀어나와 흘러내릴 것처럼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큰 사고를 당해서 눈알이 빠졌다가 다시 끼워 넣은 것 같은 기괴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앞집 아주머니는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는 세레토 보이지? 보이잖아. 라고 하며 큰일 났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둘 다 미쳤다고 말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장 안락하고 편안해야 할 집안에서조차 잠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방에는 손톱을 길게 기른 나이 든 여자 귀신이 있고, 베란다에는 머리를 짧게 자른 남자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누군가 있는 것 같이 시커먼 그림자가 휙 지나다니고, 침대 밑에는 젊은 여자가 머리를 산발한 채 웃고 있었습니다. 앞집 아주머니의 말처럼 저는 너무 무서워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을 보게 된 저는 그 섬뜩한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